자, 지금부터 하는 문법의 포인트 딱 두 가지. 정확한 구문, 즉 어순 배열을 대비할 수 있는 구문에 대한 이해, 어순을 이야기하는 거. 어순을 제대로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과 구문은 항상 어법 문제, 문법 문제 대비의 기본 중에 기본. 두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문장 변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문과 해석을 볼 거고요. 변환에 대해서 공부하면 사실 이 부분은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구문부터 한번 볼까요?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고요. 문장의 기본이 주어 동사죠. 그리고 so 띄우고 that, so 띄우고 that. so 띄우고 that이 의미하는 바는 so that 사이에, 이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that은 접속사라서 뒤에 또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구문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so, 형용사나 부사, that 접속사, 주어, 동사가 기본 꼴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접속사 that 앞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접속사 앞에서 끊어주는 순간 이 앞부분, 끄는 부분 앞부분이 원인이 됩니다. that 뒷부분이 원인에 대한 결과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매우 뭐뭐 해서가 원인이고요. 그 결과 대절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쉽죠? 어떻게 끊을 거라고요? 다시 that 앞에 끊어주시고 앞부분을 원인, that 뒷부분을 결과라고 해석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기본 꼴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동사.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so와 that 사이에 형용사를 쓸까 부사를 쓸까 고민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제대로 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앞에 so를 살짝 없애보세요. 그리고 동사를 봅니다. 이렇게 동사를 보니까 was라는 이 형식 비동사는요, 뒤에 형용사 보어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The child was happy. 이상한 거 하나도 없죠. 오히려 happy 자리에 happyly라는 부사를 쓰는 게 더 어색합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예문에 I studied, 나는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즉, study라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건 누구예요? 동사를 수식하는 건 누가 하는 역할? 맞아요. 부사, hard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은 so that 사이에 형용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는 앞에 so를 살짝 없애서 나오는 동사가 결정합니다. 이 형식 동사와 같은 비동사가 나오면 뒤에 형용사를 쓸 거고요. 이 형식 동사가 비동사가 아닌 아이가 나올 때는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가 so that 사이에 올 겁니다. 그리고 해석 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so that 앞에서 that을 앞에 딱 끊어주시고 앞을 원인, 뒤를 결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과 구문 분석은 끝났고요. 이거 가지고 문장 어떻게 변환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요. 너무 뭐뭐해서가 원인이었고요. 이번에 결과 부분에 can't에다가 별표해주세요. 자, 원인이 어쨌건 간에 결과적으로 주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can't는 할 수 없다가 되어버렸어요. 할 수 없다. 그럼 이거를 바꿀 때는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 to 구문이라고 앞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to 구문. 여기 to 구문에는 여러분 부정어가 보이나요? not이나 뭐 never 이런 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하지만 이 to 안에는 이미 부정어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뭐뭐해서 대절할 수 없다가 너무 뭐뭐해서 투부정사 할 수 없다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는 해석에 속아서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not을 쓰시면 안 됩니다. to 구문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so that처럼 투부정사 앞에 살 끊어주고 여기는 원인, 여기는 결과. 하지만 어떤 결과? 부정적인 결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장 변환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주어가 똑같네요. 동사도 똑같이 내려왔어요. so가 뭐로 변신했나요? 맞아요. to로 변신했고요. late는 똑같이 왔습니다. 건드린 게 없어요. so가 to로 바뀐 거밖에 없네요. 자, 이제 that이 뭐로 바뀌었어요? to로 바뀌었고요. 주어가 사라졌어요. 왜냐면 to 뒤에는 주어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to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그래서 couldn't도 없어지고 나머지 get업원리가 그대로 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couldn't가 to 구문에는 없는데요? 없죠. 하지만 to 구문 자체에 이미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to 부정사 앞에 이렇게 not을 붙이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당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번에 또 해볼게요. he is 똑같네요. so가 to로 바뀌었고요. 0 그대로 내려왔어요. that이 to로 바뀌었고요. to 뒤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주어 빠지고 can't 빠지고 go가 바로 왔어요. 자, 이 두 예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니, 쉬운데? 별거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제발 실수하지 좀 마세요.
실수가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랑 똑같은 점수를 받게 합니다. 배웠으면 실수하지 않는 법까지 바로 시제 일치입니다. 주절의 시제가 slept, 과거면 대절의 시제도 이렇게 과거를 맞춰줘야 돼요. 여기 is를 썼잖아요. 그럼 여기도 can't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시제를 좀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로 맞춰줘야지 시제 일치 안 시켜서 주관식 문제 썼다가 실수로 틀리는 학생들 엄청 많이 봤습니다. 자, 시제 일치는 실수를 항상 조심하게 하는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난이도 올려보겠습니다. 해볼게요. The box was so가 to로 변신. 오케이, heavy. 자, 대시 to로 바뀌는 것까지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죠? 근데 앞에 뭐가 이상한 게 하나 있지 않나요? for me라는 거? 이거 어디서 나왔냐? 이 아이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for me라는 아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의미상의 주어는요, 이 문장의 주어와 지금 같나요? 달라요. 문장의 주어는 the box이고요. 대절의 주어는 뭔가요? I입니다. the box와 I가 같나요? 지금 달라요. 다시 정리해볼게요. 주절의 주어와 대절 안의 주어가 어떻다고요? 달라요. 다시 정리해볼게요. 주절의 주어와 대절의 주어가 the box, I 다릅니다. 다를 때요. 투부정사 앞에 for me,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를 넣어서 얘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고 의미를 주어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를 위해가 아니라 내가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that 뒤에 I라는 주어가 for me로 내려온 거구나. 그리고 couldn't lift에서 그 to lift 부분이 내려왔구나. 이까지는 이해했어? 근데 봐봐, 얘가 문제야. 대절에는 it이라는 애가 있다? 근데 얘들아, 여기 it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문법적인 용어로 대명사라고 불러. 대명사는 대신 받는 명사라는 뜻이거든? 앞에 나온 주었던 box를 또 쓰기 싫었나 봐. 반복하기 싫어서 대신하는 명사 it을 썼단 말이야. 근데 전혀 이상하지 않아. 나는 그 박스를 들 수 없어 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 밑에 문장 변환을 하면서 투부정사 뒤에 it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니 없니? 없지. 이게 중요해. 무슨 말이냐면 대절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쓸 수 있는 모든 구조를 다 써줘야만 하는데 반면에 투부정사는요, 이 목적어를 굳이 쓰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투부정사는 기생충이야. 주어 동사에 기생하고 있다고. 그런데 대절은 약간 성인이야. 독립이 가능해서 가질 거 다 갖추고 집을 나가야 된다는 거지. 갖출 거 갖춰서 나가야 돼. 완전해야 돼. 그래야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는데 투부정사는 아직 여러분 나이대 10대 청소년이라고 봐. 청소년은 엄마 아빠 집에 얹혀 살잖아. 얹혀 살면은 앞에 얹혀 사는 그 주어를 굳이 또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로 쓸 필요가 없어. 얹혀 사는 걸로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대절은 뒤에 갖출 거 다 갖춰야 돼. 투부정사는 갖출 걸 갖추면 안 돼. 왜냐면 아직 어리거든. 앞에 주어에 기생해서 살 거라서 앞에 주어를 대명사로 굳이 받아서 목적어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절 뒤에는 다 있어야 돼요. 투부정사 뒤에는 없어도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게 여기는 it이 있고 여기는 it이 없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밑에 부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can'd 혹은 couldn't, 시제 일치 중요하다고 했고요. 너무해서가 원인, 할 수 없었다가 결과. 바꿔 쓸 수 있는 거로 투투 구문을 바꿔 쓸 수 있는데 이 투부정사 앞에 not을 붙이지 말라고 했고요. 투부정사 뒤에도 대명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문장이 독립적이지 않고 앞에 주어 동사에 기생해서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경우는 언제라 그랬죠? 문장의 주어와 대절의 주어가 다를 때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 I를 for me로 바꿔주는 의미상의 주어를 썼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배울까요? so 자리에 so 대구문의 so 자리에 such를 대신 쓸 수 있대요. 언제요? 여러분 so that 사이에는 딱 두 가지 형용사면 부사가 와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형용사가 왔어 분명히. 근데 형용사가 혹시 명사를 수식하는 거 아니? 명사를 데리고 온 거야. 그럴 때는 so 자리에 such를 써주셔야 돼요. 다시 대답해 끊었어. 앞에가 원인이잖아. 근데 이 원인 부분에 형용사 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명사까지 형용사가 같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so가 아니라 such로 바꿔주시고요. 이걸 외우기 힘드시다면 이렇게 외우세요. such 혁명이라고 아예 어순을 입으로 암기해주세요. such 혁명, such 혁명. 이걸 입에 붙여주시면 돼요.
명사가 있을 때는 so가 아니라 뭐다? such를 쓴다. 해석은 똑같이 원인과 결과, 너무 뭐뭐한 명사라서 대절하다 해주시면 됩니다. 몇 개의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o that 구문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 주어 동사를 쓰고 so that을 쓴 다음에 that 뒤에 이제 또 주어 동사를 쓰겠죠. 근데 이 부분은 별게 아니에요. 이 주어와 이 주어가 다른 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우리 이거 가지고 so that으로 지금 바꾸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 말고 to 구문 바꾸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의미상의 주어 for 쓰는 거에 대해서 감을 조금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so that 바꾸셔도 되는데 우리 같이 지금 예제 푼다라는 느낌으로 to 구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Today was very를 쓰는 순간 고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very를 빼주시고 이 자리에 to를 쓸게요. to 다음에 형용사 warm을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약간 띄우고요. to 다음에 work를 쓸게요. 됐죠? 지금 이 부분을 내가 여기다 넣었는데 문제는요. 이 today라는 주어와 I라는 주어가 같나요? 달라요.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for me라는 I 부분을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로 투부정사 앞에 넣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hardly라는 뜻 자체를 혹시 모르시는 분은 적어놓으세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따뜻해서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걸을 수 없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는데 누가 걸을 수 없어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me. 내가 걸을 수 없는 걸로 봐야 됩니다. 사실 2번 문제나 1번 문제도 지금 주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so that 구문으로 쓸 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걸 to 구문으로 바꿨을 때 to 부정사 앞에 이런 주어를 여러분이 의미상의 주어로 넣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부분. 몇 개 예제를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13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주어가 같나요? 달라요. 그래서 일단 to understand를 쓸 건데 이 앞에 의미상의 주어로 뭘 쓸 수 있죠? for me를 써야만 하죠. 그리고요, 여러분 투부정사 뒤에는 기생충이야. 얘는 독립이 안 돼. 앞에 있는 애를 계속 데려가는 입장이라서 뒤에 따로 목적어를 독립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힘을 쓰시면 오히려 오답입니다. 하지만 이게 되실 때는 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투부정사 뒤에서는 이 힘을 쓰지 않아요. 이 힘은 바로 앞에 있는 힘인데요. 히 부분을 굳이 투부정사가 뒤에 힘으로 데려올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제 실전 문제처럼 파트 9 와가지고요. 우리가 좀 실수할 만한 문제 몇 가지를 찝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so that이 들어와 있어요. that 뒤에는 어때야 된다 그랬죠? 완전히 독립할 수 있을 모든 준비를 다 갖춰야 되는데 couldn't by 다음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The bag을 is로 받아주는 대명사가 빠졌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이 채워 넣어줘야 합니다. 7번 문제는 실수 조심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 동사가 과거면 뒤에 동사도 과거로 시제 일치를 해야 실수하지 않는다 그랬죠. can't be를 couldn't be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제 8번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대절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완전하게 목적어까지 챙겨줘야 합니다. 앞에 the food를 대신해서 말하고 싶어요. 반복해서 말하기 싫으니까 is로 써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런 반면에 21번을 보세요. 투부정사 뒤에 it을 쓰면 된다고 했나요? 얘는 기생충이라서 앞에 it이 또 있으면 또 쓸 필요가 없어요. 이 투부정사에는 이미 앞에 주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서 사는 거지 자기가 따로 독립할 준비를 하지는 않아요. 19번 한번 볼까요? was 과거 동사가 by를 데려오면 시제가 일치가 되나요? 안 되죠. by를 boat 과거형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제 뒤에서 파트 10 쪽으로 오시면요. 영작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영작을 할 때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는 포인트와 빠르게 접근하는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국어를 조져야 돼. 한국어를 한번 어떻게 조져볼까? 원인과 결과로 한국어를 자를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배우는 너무 긴장해서까지가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결과라면 여러분 이 부분에 so를 쓰겠다 생각하시고요. 이 부분을 쓸 때는 앞에 무조건 that을 써야지 라고 뼈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주어를 찾으시고요. 동사를 찾으시고요. 자, 그 배우는 이 주어 자리에 오겠죠? 긴장했다라는 동사로 뭔가 비동사 같은 게 올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긴장해서 so를 쓰고 긴장하다라는 형용사를 넣어주시고 그 뒤에 that을 쓴 다음에 이 물결 부분, 그의 대사를 잊었다라는 주어 동사가 연결되게 해주시고요. 이때 여러분이 이 동사와 이 동사의 시제를 일치시켜주는 부분만 실수하지 않으면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하실 때는요, 잭은 너무 작아서 원인 부분에 한번 끊어주기만 하고요. 주어 동사를 연결, 그리고 so를 쓰기 전에, so를 쓰고 나서 형용사 부사를 잘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결과 부분을 넣는 걸로. 한국어를 먼저 끊어두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어를 쓸 때는 주어 동사 어순 잡아주는 거.